어서터니티 리뱅 3일 연속 하락을 했다. 지난주는 뭐 S&P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했고 이게 뭐 전부 뭐 스틸 어서터니티 리메인드, 그러니까 재정 부양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를 했다, 뭐 이런 뉴스고요. 아직까지도 재정 부양 이슈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지금 붕 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스테이트 앤 로컬 스티뮬러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주와 지방 지원 방안에 대한 합의 불발, 그리고 또 언포이먼트 실업 지원과 어떤 스틸 체크와 어떤 실업수당 지원 방안, 이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미국은 어떤 최악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건수와 사망률, 그 다음에 어떤 병상 부족의 한 주를 맞이했다, 최악의 주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브레이크헤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1.6% 증가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내년 초에 뭐 부양안에 대한 이슈, 그리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물가는 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이게 이제 10년하고 2년 금리 차이를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은행으로 봐서는 상승을 해야 예대 마진이 증가를 하면서 은행, 뱅크들이 개선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렇게 보면 이 이후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아직 뭐 마이너스까지는 내려가지 않았고, 요 후에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게 뭐 위기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이후에 이제 뭐 양적 완화 뭐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어떤 시장에 어떤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외부 오인의 어떤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제 옐렌 의장이 말 중에 자기 이제 생존에는 위기는 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위기가 오면 돈을 풀고 빚을 무한정으로 발행을 하고, 이 빚을 다시 이제 뭐 연방정부에서 사주고 다시 해서 둘이 짜고 빚 소각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현대 화폐 이론에 뭐 근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뭐 전기차 시장이 50% 뭐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lectric vehicles sale expect to grow in 2021년에 전기 시장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도 내년도 성장 종목을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화학을 이야기를 했어요. 배터리와 반도체는 뭐 지금도 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년 초에 어떤 실적 장세가 전망이 되면 하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요쪽 ETF는 뭐 지속적으로 가져가서 뭐 운영을 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어제 이렇게 증시를 이렇게 보면 부양한 불확실성 영향으로 다우만 소폭 0.16% 상승을 했고, 나머지 S&P, 나스닥은 소폭 조정을 겪었습니다. 뭐 유럽 증시도 브렉시트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을 했고, 지금 달러가 뭐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겪은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제 이제 이때부터 유로 달러가 하락을 해서 종가를 지금 1.21달러가 유로당 1.21달러가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요. 브렉시트 관련 이슈가 계속되면서 유로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 가치인 뭐 달러가 지금 달러 지수가 상승하는 뭐 그런 상황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이런 소폭 뭐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월봉 기준인데, 월봉 기준으로는 뭐 지속적으로 뭐 하락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아래 꼬리가 갈수록 이렇게 달리기 시작해요,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1088원이거든요. 여기 아니죠. 1088원이 아니고 여기 이제 1050원 정도 되는데, 크게 보면 원달러 환율
1,050원을 뭐 지지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뭐 유로화하고 이제 달러와의 어떤 상관에 따라서 유로가 약세를 보이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로가 뭐 브렉시트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하면서 달러가 상대적인 달러가 강하고 달러 강세, 그 다음에 환율의 소폭 상승이 결국 외국인의 어떤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거고, 브렉시트 이슈가 뭐 불확실성이 유로화는 약세되고 달러는 강세가 된다. 그리고 그 상대적인 개념인 우리나라 시장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봉을 이야기를 하고요. 어제 유로가 하락을 하면서 그 시간대에 달러가 상승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어느덧 90.772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88대까지 이제 뭐 하락을 할 수 있다. 이게 옛날에 그 이야기하면 그때가 이제 고점이었거든요. 아주 그때가 저점이었거든요. 88. 현재 이렇게 상승을 해서 현재 이 갭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큰 어비를 이렇게 보면 이게 롱숏 개념에서는 숏을 해도 크게 먹을 게 많이 없다. 해서 이 아랫볼이 달리는 게 그 원인이 바로 그쪽에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 요소가 지금 미국에서 스티뮬러스 방안이 이렇게 통과가 되고 앞으로 이제 그 미국의 뭐 부채가 코로나로 통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부채가 증가를 하면 근데 그 미국 금리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시중에 달러를 이렇게 풀게 되면 달러도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게 이제 방향성을 쉽게 위로 잡는 것보다 추세적으로 달러 지수는 하락을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이런 불협화음이 나올 때 일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나 다시 이제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 뭐 국내 코스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중기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11월 5일이 뭐 대선으로 조지아주 상원 선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두 석의 상원 의원인데 로플러가 공화당에서 이제 두 사람. 근데 이게 이제 뭐 2, 3% 내에서 이제 뭐 우세한 공화당이 이제 우세한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최근 뭐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이 앞질렀어요. 민주당이 뭐 오차범위이긴 내긴 내지만 플러스 뭐 1, 2% 상관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조지아주에서 이게 뭐 후보가 달라지기, 이게 공화당이 되느냐 민주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 변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때마침 이런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이기 때문에 이게 뭐 12월 5일 날, 1월 5일이죠. 1월 5일. 뭐 대선이 있는데, 이때 과연 누가 승리를 할까? 만약에 이제 지금 공화당이 이게 뭐 두 표 다 가져오는 경우에는 지금 뭐 부양안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계속 간섭을 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상당히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두 표가 가져오면 지금 아까 이야기한 뭐 스티뮬러스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서 어떤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증가를 하고 달러가 하락을 하는 이런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데, 내년도 이 대선 결과가 이게 상원의원 선거 결과가 미국 경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JP 모간 2021년 뭐 아웃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글로벌 경기는 회복할 것이다 해서 JP 모간에서는 내년도에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우리 뭐 코스피 기준으로 뭐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뭐 주요 종목들은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LG화학 뭐 이런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뭐 선호하지 않는 종목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 고평가다 해서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끔 이제 어떤 개입을 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포지션을 뭐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을 가끔 밝히기도 하고, 전에는 이제 이들이 그런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공매도를 일단 동시에 이제 시행을 해서 관련 종목들을 많이 하락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다시 이제 요즘 공매도가 안 되죠. 공매도가 안 되고 대신에 그거는 그들은 가격을 하락시킬 도구는 없는 거예요. 아직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대차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차 잔고. 그래서 이들의 어떤 뉴스를 통해서 그들이 많이 높은 가격에 어떤 빌려놓은 그런 공매도 대차 잔고들을 일부 그 낮은 가격에 어떤 청산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일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하락에 어떤 배팅하는 세력들이 뉴스만 발생하면 어떤 뉴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포지션 정리에 이 뉴스를 활용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뉴스라도 외국계 은행들이 같이 이제 동조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셀트리온 하락시 이렇게 보면 CS증권 같은 데가 한 5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이제 기분이 좀 많이 나쁜데, 하여간 이들의 어떤 그러한 포지션들이 우리 보유 종목에 뭐 손실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보고서가 언제 나올 건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뭐 추정해서 매수하기도 상당히 힘든 거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난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 일부 추천이 들어갔었는데 JP모간의 이러한 행태들 때문에 일부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뭐 주중에는 일부 반등을 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간 어떤 외국인이 이렇게 수급이 있어요. 수급이 있고, 외국인 매매를 하는 게 개인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고, 그리고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이제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뭐 브로커라든가 그들의 어떤 매매를 대행하는 그런 대행기관들이 있어요. 이들도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요. 평가를 받는데, 이를테면 프라이스 얼마에 매수를 했느냐, 그리고 수익률이 얼마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정한 기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사기가 좀 힘들어요. 1년에 한 4번 정도는 또 포트폴리오도 변경도 해야 되고, 그래야 또 그런 대행기관들 매매 비용을 일부 매매 수익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도 어느 순간 이렇게 매수를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규모하고 그들이 이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매수 상황보다는 추후로 이게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이 가능성, 그리고 그들이 어떤 가격이 높아지면 또 매수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매수 프라이싱이 결국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어떤 매수 절벽 기간이 좀 있어요. 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매수 절벽 기간이라는 얘기는 추가 매수 시점하고 가격대를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시점하고 가격대, 이거는 뭐냐면 가격대를 하락시키는 그런 이야기도 되고, 저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뭐 매수를 했다고 해서 바로 따라 들어가면 매수 전략이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종목에 대해서는 대수록 좀 한 차례 이런 거래 절벽을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 이때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5분 투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